폐해석의 손가락은 그 순간 어느덧 그녀의 검날에 거의 닿게 되었다. 그의 손바닥이 검날과 아직도 며칠 정도 간격을 두게 되었을 때 벼랑간 그는 손가락을 구부리고 지풍을 퉁겼다. 바람을 가르는 듯한 예리한 음향과 함께 화만자는 장검을 쨍그랑 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폐해석은 오른손을 뻗치더니 일장으로 그녀의 어깨 쪽지를 후려쳤다. 폐해석의 이와 같은 행동은 민첩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초식의 변화는 그야말로 신속하기가 정광석화와 같았다. 그의 솜씨는 100만 거미 기둥에 6송이의 검화를 남긴 데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정불삼은 내심 탐복을 금치 못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폐 의원의 오행육합장은 무림에서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과연 실력이 뛰어나구나. 이때 폐해석은 이리저리 몸을 어지럽게 날리고 있었다. 이쪽에서 일지를 퉁기는가 하면 저쪽에서 일장을 후려쳤다. 그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다투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설산파 제자들은 기껏해야 그와 3, 4초를 겨루고는 땅바닥에 쓰러져서는 움직이질 못했다. 백만검은 그 모양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훌륭한 솜씨로군. 훌륭한 오행육합장이외다. 이 백가는 훗날 반드시 찾아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소. 그는 벼랑간 몸을 날렸다. 와장창. 커다란 소리와 함께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석파천을 겨드랑이에 낀 채 백만검의 몸이 그 구멍으로 달려갔다. 폐해석은 노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어째서 오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가? 그 역시 몸을 솟구쳤다. 지붕에 난 구멍으로 뒤쫓아 나간 것이다. 그 순간 싸늘한 광채가 눈부시게 일었다. 마치 그의 머리 위로 수만 송이의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몸을 허공에 띄운 그는 손에 무기를 갖지 않고 있어서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공세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를 몰랐다. 그는 즉시 청근추의 수법을 써서는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와 같은 수법은 보기에 평범하고 기이한 데가 없었으나 한순간에 위로 솟구치던 기세를 변화시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여간 훌륭한 솜씨가 아니고서는 보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신락 같은 차질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검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대청에 있던 고수들은 그와 같은 모양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백만검도 그 일초를 펼친 덕으로 어느덧 석파천을 인질로 사로잡은 채 지붕에서 떠나가고 있었다. 폐해석은 땅바닥에 닿자마자 다시 몸을 솟구쳐서는 뒤쫓아 나갔다. 정당은 크게 초조해졌다. 그녀 역시 몸을 날려서는 지붕에 난 그 구멍으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불삼은 그녀의 손녀딸을 붙잡고 나직이 말했다. 서두를 것 없다. 이때 펑펑 와르릉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지붕에 난 구멍에서 기왓장과 흙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설산파의 8명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비쩍 마르고 왜소한 사람이 급히 몸을 날렸다. 그 재빠름은 마치 살쾡이와도 같았다. 그는 대뜸 이 지붕에 난 구멍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진충진은 냅다 그에게 한 칼을 후려쳤으나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신발 바닥 한 조각을 베어냈을 뿐 한치의 차이로 그의 발을 자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군호들은 그만 어리벙벙해져서는 일순 움직일 줄 몰랐다. 설산파 제자들 가운데 백만검 외에도 그와 같은 고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람은 폐해석에게 맞아서 쓰러진 후에도 몸을 날려 달아난 것이었다. 미횡야는 혹시 나머지 7사람이 다시 도망치게 될까봐 일일이 그들의 혈도를 몇 군데 더 짚어버리고 말았다. 이 무렵 장락방에서는 이미 10여 명의 대안들이 손에 무기를 든 채 지붕에 난 구멍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각기 사방으로 흩어져서 백만검을 쫓을 생각이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이 총단으로 들어와 자기네들의 방주를 사로잡아갔으니 만약 방주를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장락방이 강호해서 무슨 행세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상대방의 고수들 7명을 잡았다고 하나 70명을 잡은들 방주가 사로잡힌 치욕을 씻을 수 있겠는가? 백만검과 이삼초를 겨루기만 하면 다른 형제들이 포위 공격을 하여 방주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큰 공을 세우는 것이라 모두들 앞장을 서려고 야단들이었다. 그리하여 사방에서 피리 소리가 크게 이는 가운데 사방으로 추적해 나가는 장락방의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백만검은 단 1초에 석파천을 사로잡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터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뜻을 이루게 된 그는 지붕에 난 구멍으로 나오자마자 속으로 부르짖었다. 석가 녀석을 잡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형제들이 붙잡혔으니 정말 부끄럽구나. 손에 사람을 안고 있는 그는 자신의 실력을 좀처럼 발휘할 수가 없었다. 멈추어라. 고함 소리를 들으며 사방을 돌아보니 서쪽 냇물 위로 하나의 둥근 다리가 가로놓여 있었다. 이때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그는 즉시 석파천을 아는 채 그 다리 밑에 교각에 몸을 꽉 붙여 숨었다. 얼마 후 장락방의 무리들이 냇물 남쪽으로 달려가는 기척을 들을 수 있었다. 7,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돌다리를 밟고 건너가는 것이었다. 백만검은 몸을 찰싹 붙이고 머리를 굴렸다. 내가 만약에 적에게 발각된다면 이 녀석을 먼저 죽일 수밖에 없겠군. 이때 다시 한때의 장락방 무리들이 냇물을 따라 수색을 해오고 있었다. 벼랑간 냇가의 풀더미 속에서 후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달려나와 동쪽으로 도망가는 것이 보였다. 백만검은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의 사제인 왕만익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속으로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왕만익, 그의 경공신법은 설산파 제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실력이었다. 그야말로 그의 경공신법은 비호와도 같이 빨랐다. 본래 왕만익은 자기가 기척을 내므로써 추적하는 사람들을 따돌릴 계책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만검에게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장락방의 군호들은 벌떼처럼 그쪽으로 달려갔다. 백만검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락방에는 견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찌 빈틈을 두어 내가 수월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놓아주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노젓는 소리와 더불어 동쪽에서 세 척의 오봉선이 다리 쪽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두 척의 배는 과일과 채소들이 잔뜩 실려 있었고 한 척의 배에는 볕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마도 시골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진강성 안으로 물건을 팔려고 오는 것 같았다. 세 척의 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리 밑을 지나갔다. 백만검은 크게 기뻐하며 마지막 한 척의 볕단을 실은 배가 옆을 지나게 되었을 때 몸을 날려 석파천과 함께 볏짚 더미 위로 떨어졌다. 백만검은 신법이 뛰어나고 볕단이 다리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시골 사람들은 전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백만검은 석파천을 데리고 볏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배가 나무 시장 쪽에 이르러 정박을 하게 되었을 때 배를 타고 온 시골 농사꾼들은 찻집으로 차를 마시러 가느라고 배를 텅 비우게 되었다. 백만검은 볏단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부근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석파천을 겨드랑이에 끼고서는 언덕 위로 올랐다. 서쪽 부둣가에 한 척의 오봉선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배 위로 올랐다. 그는 한 덩이의 성냥쯤 되는 은자를 꺼내 갑판에다 던지며 말했다. 사공, 나의 이 친구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었다네. 우리들을 빨리 양주로 보내주시게. 그 은자는 뱃사크로 주는 것이네. 사공은 성냥쯤 되는 은자를 받게 되자 크게 기뻐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배를 띄웠다. 오봉선은 몇 번 구비를 틀더니 곧 운하로 들어서게 되고 곧장 북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백만검은 선실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이 일대가 바로 장락방의 세력 범위인 만큼 조금이라도 어떤 기척을 내게 된다면
장락방에 무리들이 달려오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요행이도 석중옥을 사로잡기는 했으나 7명의 사제와 사매는 그만 장락방의 무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어떻게 그들을 구할까? 이와 같이 그는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바심을 냈다. 그는 혹시나 석파천이 혈도를 풀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손가락을 뻗쳐서는 그의 혈도를 짚곤 했다. 오봉선이 장강으로 흘러들게 되었을 때 석파천의 몸에 있는 40-50군데의 혈도가 모조리 짚혀지고 말았다. 백만검은 다시 사공을 불렀다. 사공, 하류로 무작정 배를 저어가도록 하게. 여기 5냥의 은자가 있으니 받아두시게. 사공은 뜻밖의 횡재에 크게 기뻐했다.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소인의 배는 너무나 작아 양자강의 풍랑을 견디어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언덕 쪽으로 배를 몰아서 저어간다면 그런대로 간신히 뒤엎어지는 애구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만검은 말했다. 그렇다면 남쪽 언덕 가깝게 배를 몰아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 그 배는 20여 리를 나아가게 되었다. 백만검은 언덕 위에 한 채의 누런 담장이 둘러져 있는 절간이 있는 것을 보더니 즉시 뱃머리에 서서는 휘파람을 휙 하고 내불었다. 그러자 절간에서도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백만검은 말했다. 배를 언덕에 대시오. 사공은 배를 언덕에 대고 삿대를 꽂았다. 언덕으로 건너갈 판때기를 놓으려고 했을 때 백만검은 이미 석파천을 끼고서 언덕 위로 오르고 있었다. 백만검이 막 언덕 위로 오르자 절간 안에 있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원래 설산파의 제이진이 저붕차 이곳까지 와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백만검의 겨드랑이에 비단 옷을 입은 젊은이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일제히 물었다. 백사형, 이 사람은? 백만검은 석파천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분연히 외쳤다. 여러 사제들, 우형은 요행이 화근의 장본인을 잡아내는데 성공했네. 모두들 이 녀석을 알아보지 못하겠나? 그들은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어렴풋하나마 과거 능소성에서 말썽을 부리던 소년 석중옥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떤 사람들은 발로 차고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었다. 이때 나이가 지긋한 제자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시게. 백사형이 이번 일을 성공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하오. 백만검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 녀석을 잡긴 했으나 7명의 사매와 사제들이 저쪽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으니 별로 득을 본 셈은 못 되는 것 같네. 그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절간 안으로 들어갔다. 2명의 설산파 제자가 석파천을 양쪽에서 휘어잡고는 따라 들어왔다.